너의 손바닥과 엉덩이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 와, 저 밖에서. 둘, 내쉴게요. 숨 깊게 들이쉬고요. 내쉬면서 그대로 감아주세요. 편안하게. 이번엔 고개도 어깨도 아주 편안하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 손을 와, 야외에서 확실히 체면한 건 처음 보는데. 확실히 껴주세요. 붓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단단해져요. 고개는 살짝 드셔도 괜찮아요. 절대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지고요. 심지어 엉덩이도 아까처럼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실 수 있으면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오, 엉덩이 무거워요. 네. 와, 남자 체육 PD님 좀 걸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팔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단단하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요. 못 들어, 못 들어. 흘리는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제 엉덩이 쪽이 좀 무거운 느낌은 그대로 있었어요. 저주받은 혀? 뭐야? 왜 진짜 안 돼? 저는 먹고 아무거든 못 느낄 수 이거 있으니까. 바로 산 거예요. 이렇게 뭐 다른 거 담은 거 아니고요. 사과 주스 좀 드릴게요. 입을 살짝 이렇게 축여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다 드셔도 괜찮아요. 식초인 건 알고 먹는 거죠. 네, 표정 변화도 없고. 네, 피디님도 한 모금 드셔보시겠어요? 어, 어떠셨어요, 피디님? 쉬워요. 너무 쉬워요. 좋아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고춧가루. 우리 저번에 했었잖아요, 저거. 그런데 제가 스프레이. 다시 한번 손가락을 캡사이신. 튕길 때마다 혓바닥과 후각의 감각이 더 무뎌져요. 혓바닥이 아주 무뎌져요. 마치 헐. 혓바닥이 아니고 고무처럼. 한 숟가락을 먹었어요. 뭔줄 알고 그리고 먹은 제 거야? 말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약간 지금도 내가 지금 먹기 싫은 음식을 먹어서 몸이 뜨겁고 막 맵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매울 텐데, 저거. 살짝 매운 맛이 있긴 한데 네. 제가 캡사이신 저번에 먹었을 때에 비해서 땀 흘리는데? 좀 몸에서 덜 매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이마를 툭 건드리는 순간 모든 체면에서도 다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조금만 먹을게요. 자, 지금은 체면에서 깨어나신 상태입니다. 굳이 주고 안 돼. 어우, 물 여기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가 하면 소음과 오염물 배출을 줄여 도심형 친환경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친환경적인 스마트 팩토리는 외곽으로 흩어져 있던 공장을 도시 안으로 유입시켜 도심 속 경제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양식장도 ICT와 만나면 한결 운영하기가 편해집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양식장을 떠올려 볼까요? 일반 양식장에선 환경에 민감한 물고기를 키우기 위해 인원을 상시 배치해 놓고 수조를 직접 관리합니다. 잠깐의 기계 오작동에도 고기가 폐사할 수 있어 촉각을 세워야 하는 거죠. 하지만 한층 똑똑해진 스마트 양식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스마트 양식장은 수조의 용존 산소량, 수온, 수질 등을 측정하는 센서와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로 수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도움 없이 각종 데이터를 활용 분석해 물고기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요.
적은 인력으로도 많은 수조를 한꺼번에 관리하며 운영의 효율을 높인 스마트 양식장. 똑똑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천장에 닿을 듯 각 층에 빼곡히 자리한 식물들. 이렇게 아파트와 같은 형태를 띤 농장 구조를 수직 농장이라 합니다. 수직 농장이란 수경 재배가 가능한 농작물이나 작은 식물을 재배하는 도시형 농장인데요. 식량난과 농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입니다. 햇빛 대신 LED 조명을, 각종 배양액으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가 하면 온도, 습도 등 농사에 영향을 주는 모든 조건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지 조건, 날씨 제약 없이 필요한 먹거리를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요. 농업과 공업, 양식업 등 스마트 시티에서 다양한 산업이 필요한 이유. 경제는 곧 도시를 지속 가능케 하는 힘이자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죠. 유레카! 와. 팩은 뭐 간단하네요. 오, 이게 다야? 이게 너무 허무하네. 이게 다란 말이에요? 아마 반대편에 끝이에요? 뭐가 있지 않을까요? 네. 오! 와! 이게 다야? 심플해요. 아니, 작은 마을이 나왔네요. 잠깐만, 건전지가 있었어. 이거 전지 아니에요? 네, 전지가 있습니다. 여기 시청자분들도 보시게 여기 좀 네. 보이세요, 여기. 아, 좋습니다. 잠시만요. 아, 너무 잘 보여요. 네. 이게 아주 그러니까 롬 형태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슈퍼 패미콤의 내부 저장 장치가 네. 굉장히 빈약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게임 같은 거를 내부에 다 저장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 롬 카트리지 타입으로 이제 게임 같은 거를 저장하고 쓸 수가 있었죠. 이게 그래도 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IC 칩들이 있는 걸 볼 예, 수가 예.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축전지들도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그 트랜지스터도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오, 트랜지스터. 예. 그리고 여기 색깔 띠가 둘러져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 이게 색깔 띠들이 둘러져 있는 이 것들이 바로 저항입니다. 저항. 지금 저항 얘기를 좀 더 드리면 예. 이 저항이 뭐냐면은 그 전압을 낮춰주거나 전압을 배분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통해서 각각의 칩 혹은 각각의 부품들이 필요한 전압을 맞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자세히 보게, 현미경으로 좀 보게 한번 네. 이쪽으로. 저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으로 다루기에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숫자를 이렇게 일일이 적어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색띠를 이용해서 이 저항의 크기를 말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름다운 마을이 나왔어요, 여러분. 야, 근데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가운데 네. 그 카트리지, 롬 카트리지를 꽂아서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양옆으로 보시면 IC 칩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보면 CPU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있네요. 이 그리고- CPU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CPU는 이제 중앙에서 말 그대로 처리를 해주는 네. 뭐 각종 논리나 산술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CPU를 포함해서 이런 연산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입출력 장치도 있고 CPU뿐만 아니라 보시면 옆에 메모리도 있고요. 그것을 비디오를 해주는 비디오 카드, 비디오 램도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네. 소리를 재생해줄 수 있는 사운드 카드도 있습니다. 정말요? 네. 우와. 사운드 아니, 카드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컴퓨터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 팩만 꽂으면 그냥 작은 컴퓨터 한 대가 그냥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소형 컴퓨터랑 같고요. 우와. 네. 게임기에 숨은 과학의 세계, 비디오 게임기의 속사정 잘 알아보셨나요?
하지만 다양한 작업을 실행하는 컴퓨터와는 달리 비디오 게임기는 대부분의 성능을 게임 구동 능력에 할당하는데요. 때문에 출시 당시엔 컴퓨터보다 비디오 게임기의 게임 품질이 더 우수했다는 재미있는 사실. 올빼미,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그리고 정보원에게 듣게 된 놀라운 이야기. 뭐라고요? 여기는 목소리 결제 시스템 만드는 곳이라니까요. 목소리로 결제를요? 이젠 목소리만 있으면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는데요. 직접 사용 등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 목소리만으로 카드 결제가 되는 그 카드를 등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카드 번호를 입력한 뒤 내 목소리로 결제. 내 목소리로 결제. 내 목소리로 결제. 여러 번 반복하며 목소리를 등록했습니다. 목소리 전화했으니까요. 실제 인터넷 쇼핑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쇼핑 품목은 저 이 신발 살려요 이거. 네. 구매하기를 누른 뒤 결제 인증창에서 음성 인식 버튼을 누르면 목소리 인증이 이루어집니다. 내 목소리로 결제. 단 2초 만에 결제가 완료. 네,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제가 됐어요. 내 목소리로 결제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결제가 됐어요. 어떻게 목소리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것일까요? 내 목소리로 결제. 내 목소리로 결제. 내 목소리로 결제. 내 목소리로 결제. 사람마다 목소리가 나오는 성도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구분이 가능하다는데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마다 다 다른 소리, 그 음색을 느낄 수가 있는. 지금 내 기분이 그렇다면 성대모사를 하면 어떨까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뭐 나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분석 장비로 비교한 결과는요? 본인의 경우에는 10점 정도의 점수가 나왔고 MC분은 만 78점이 나온 거거든요. 안 닮았다는 소리인 거죠? 네, 많이 듭니다. 허허 MC 정부 개그맨의 굴욕입니다. 그려? 내 목소리로 결제. 또 다른 실험. 누군가 내 목소리를 녹음해 인증을 한다면 이런 경우에도 쉽게 탄로가 납니다. 녹음된 소리로 인증을 하면 주파수가 똑같기 때문인데요. 똑같이 말을 하려고 해도 똑같이 발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씩은 변화하고 스피커로 튼 것이다 아니면 사람이 직접 말을 한 것이다 이걸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녹음된 소리로 인증은 불가능. 도와주고 얘기를. 자, 이거 우리 집이 3m 3m 정도죠? 3m 50 정도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3m 지금 넘는 위치예요. 첫 번째. 자, 1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낙하. 낙하! 낙하! 박살이 났습니다. 아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1호기는 박살. 아이, 박살 나는구나. 무서워. 데뷔야 가야죠. 그래, 그러니까 성공하잖아. 이렇게. 자, 2호기. 엄마 그거 하지 마. 하나, 전도핑 올려보는 것 같은데?
끝에. 하나, 낙하산 둘, 셋. 예. 엄마야, 얘들아. 아니나 엄마 좀 똑똑한 여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힘을 분산시켜 줄 수 있을까? 최대한 힘을 많이 분산시키려고 밖으로 이렇게 또 만들었죠. 유레카! 마이크로그리드란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 저장 장치가 융복합된 차세대의 전력 체계이죠. 이곳 서울대학교에서도 태양광을 활용해 생산한 전기를 스마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 센서입니다. 학교에서는 조명을 시작으로 컴퓨터, 냉난방 시설 등 무수히 많은 곳에서 전기를 사용합니다. 그중 아깝게 낭비되는 에너지 양도 엄청난데요. IoT를 기반으로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전반적인 관리는 이곳 관제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생산한 전기는 어느 정도이며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했는지 등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데요. 더불어 교내에 부착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전기가 낭비되지 않도록 직접 제어하기도 합니다. 대낮처럼 환한 강의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죠. 이곳엔 어김없이 센서가 설치돼 있는데요. 공부를 하던 학생이 자리를 뜨면 센서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이 센서는 실내 환경 측정 센서인데요. 관제실에서 빈 강의실에 불을 끄거나 냉난방 시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실내 환경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강의실 내의 이산화탄소를 감지해 상황에 맞게 대처하며 에너지 절약을 가능케 하는 거죠. 마이크로그리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ESS입니다. ESS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뜻하는데요. 전기 에너지를 적게 사용할 때 저장하고 필요할 때 공급해서 전력 공급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 ESS는 분산형 전원을 활용하는 마이크로그리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후 2018년도엔 전년 대비 약 26%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그리드가 불러올 도시의 변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유레카! (3년) 동안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해 소각될 상황에 놓인 제품을 기본으로 해서 각종 불량 산업 폐기물들도 소재로 활용된다. 새 것이지만 사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자동차의 에어백과 시트 커버가 이렇게 멋진 패션 소품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군에서 사용된 후 버려지거나 소각되는 군 의류, 텐트, 그리고 낙하산은 제대로만 활용하면 멋스러운 패션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 피팅룸까지 업사이클링 제품을 활용해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이란 자신들의 굳건한 패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 매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옷마다 붙어있는 큼지막한 라벨이다.
여기에는 358 등의 숫자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바로 제작된 제품의 수량. 재고를 이용하다 보니 가끔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도 나온다. 의류 제작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실을 찾았다. 기존의 의류 제작 과정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터.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의류 제작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먼저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재고로 들어온 옷의 해체 작업이 시작된다. 일반 옷들은 옷감을 이용해 디자인한 대로 패턴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하지만 옷으로 옷을 만들어야 하기에 패턴 전문가와 디자이너들이 계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재고 옷으로 이제 옷을 만드는 개념인데 옷을 만들고 난 이후에 또 버려지는 옷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 끝까지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옷도 마찬가지로 니트도 사실 이제 버려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 여성에게 이제 어울리는 이제 상의를 디자인을 한 거죠.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해서 겨우 한두 벌 만드는 느린 작업. 생각을 하고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다. 다행인 것은 이런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특히 해외에서의 반응이 뜨겁다. 유레카! 전 세계적으로 천연 자원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태양 에너지인데요. 태양 에너지는 무한한 천연 에너지로 화석 연료처럼 고갈될 우려가 없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태양열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가 있는데요. 발전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의 열을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태양의 복사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합니다. 반면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의 빛을 활용하는데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태양빛을 솔라 패널이라 불리는 집광판에 모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모듈과 인버터를 이용해 빛을 직접 전기로 바꿀 수 있어 별도의 발전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물질을 연소하거나 가공하는 것이 아닌 자연 그대로의 빛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도 없습니다. 유레카! 앨런 튜링. 네, 앨런 튜링입니다. 이 앨런 튜링 저는 영화에서 봤거든요. 이미테이션 게임. 네네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은 익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분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것은 그 앨런 튜링이 고안한 기계 중에 튜링 머신이라고 있습니다. 오, 어떤 기계인가요? 네, 제가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그 테이프가 있습니다. 테이프는 이제 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테이프에는 각각 이제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헤드가 있어서 저 헤드가 각각의 테이프에 있는 정보를 하나씩 읽어내는 겁니다. 저것을 헤드가 한번 읽어내면 그 정보를 그 나름의 규칙에 의해서 정보가 변하기도 하고 위치가 이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보드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보드 게임 하면 내가 정보가 막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서울에 있다가
뭐 코펜하겐으로 가기도 하고 그죠? 위치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그 내부의 규칙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죠. 예. 그래서 뭐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건물을 올리기도 하고 아니면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하나의 기계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앨런 튜링이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이것이 후에 컴퓨터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오, 이 기계의 의미는 뭔가요? 네, 이 튜링 머신의 의미는 즉 하나의 어떤 기계가 산술적인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의 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밑에 있는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네. 메모리 칩으로 발전하게 되겠고요. 테이프를 읽고 쓰는 장치는 이후에 입출력 장치로 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동 규칙표 네. 이것은 나중에 CPU로 발전해서 오.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기반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와. 이거 근데 010이 아닌데? 박사님, 저번에 공부할 때는 폰 노이만이 만든 그 이진수를 사용해서 만든 게 컴퓨터의 시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010이 아니라 1, 2, 3, 1, 7 이렇게 그러네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앨런 튜링이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는 말 그대로 이론적인 수준의 아이디어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아라비아 숫자를 썼는데 실제로 이것을 좀 더 기계가 알아듣기 쉽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후에 이제 이진법을 활용을 하게 된 거죠. 네. 와. 영국이 나온 천재 수학자, 현대 컴퓨터 공학의 아버지 앨런 튜링. 그가 개발한 튜링 머신은 오늘날 인공지능의 토대가 되었는데요. 인간을 너무나 사랑했던 어느 과학자의 치열한 기록. 앨런 튜링의 앞선 생각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힘이었습니다.